반갑습니다. 테크잉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성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테크잉의 가장 큰 고객사인 마이크론이 12단 적층형 HBM3E 5세대 HBM을 엔비디아의 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현재 컬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이 마이크론이 컬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소비 전력도 굉장히 줄여들었고 성능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시킨 이 제품이 엔비디아의 컬 테스트 통과가 된다라면 삼성전자보다 먼저 양산해서 납품할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발열 문제 그리고 수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이크론은 기술력이 삼성전자보다 더 좋다라고 현재 좀 알려져 있죠. 그런 점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먼저 납품하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테크잉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이 모든 3사에다가 튜브 프로브 제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어떤 직접적인 모멘텀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이크론의 최대 협력사로서 이슈에 의한 반등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저점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에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시다시피 224일선을 터치하고 3거래일 정도 양봉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도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뚜렷하게 상승 전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움직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뚜렷한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일한 신호탄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ASML의 실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 ASML이 실적일까요? 엔비디아 실적이 아니라 왜 ASML의 실적이냐면 ASML 실적이 언제 나왔냐 보게 되면은 1분기 실적이 5월 21일 날 나왔는데 그때도 살짝 가격 조정을 보여줬었죠. 그 다음 ASML의 2분기 실적이 언제 나왔냐 말씀드리면은 7월 17일 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7월 17일자에 장대 음봉이 나왔던 이 시점에 ASML의 실적이 나왔거든요. 보시다시피 ASML의 실적이 이렇게나 지금 국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종들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보다 ASML의 실적이 가장 선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마이크론의 기사부터 보시게 되면은 12단 HBM3E가 엔비디아에 출하되었다고 합니다. 검사를 위해서 출하되었고요. 마이크론의 현재 이 12단 제품의 사양을 보게 되면은 36GB 정도 되고요. 용량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부 다 36GB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역폭에서의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랑 마이크론 같은 경우 1.2TB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5TB 정도라고 합니다. 사양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조금 딸린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런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발열 문제라든지 수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직까지 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뻥스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뚜렷하게 더 좋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컬 테스트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마이크론의 제품도 지금 컬 테스트를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컬 테스트가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성능이나 안정성 면에서 빠르게 용인된 것이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제품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있죠. 기업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발현되는 성능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나노급이라고 하지만은 성능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능과 실제로 나타나는 성능이 다를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뻥스펙을 항상 주장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그런 인식이 좀 강하죠. 3나노 공정, 2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엑시노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사용 못하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치 때문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지금 죽을 쏘고 있는 것이고 이 계속해서 컬 테스트 통과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컬 테스트 이슈를 통해서 반전이 이루어졌고 테크인도 마찬가지로 그 협력사로서 반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컬 테스트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것인데 후속 보도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컬 테스트 통과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그 반등 모멘텀이 엄청나게 차이를 보일 것인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H200 제품과 B200 제품이 지금 3E랑 이게 패키징이 되어가지고 출시될 걸로 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H200 같은 경우는 8월부터 지금 양산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 200 같은 경우는 블랙웨일이죠. 블랙웨일 제품이고 최신형인데 이건 12월부터
양산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E 같은 경우 9월 말부터 지금 양산한다고 하거든요. 공급한다고 하면은 하이닉스가 먼저 H200에 대한 점유율을 선점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이크론이 10월이나 11월에 공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H200 제품에도 추가적으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블랙엘 제품에도 12월부터 하이닉스와 점유율 노나먹기를 하게 될 것 같죠. 그런데 마이크론이 하이닉스의 캐파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캐파가. 그렇다고 하면은 많이 잡아봐야 점유율 20%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좀 늦어도 아직까지 이 올해 안에는 좀 괜찮은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마이크론이 내년에는 캐파를 3배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내년까지 HBM3E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HBM 시장에서는 거의 뭐 완패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향으로 공급되는 이 HBM3E 시장에서 그냥 소외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추이를 잘 지켜보시면서 개미들이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공급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점유율 싸움 면에서 마이크론이 유리하게 생겼죠. 지금 헐테스트 통과를 먼저 하게 된다라면은 점유율 선점을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가져갈 것이고, 결국 그 모멘텀으로 삼성전자보다 더 빨리 공급했다라는 모멘텀으로 마이크론과 테크윙이 함께 같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마이크론의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찍고 좀 반전은 했습니다만은 뚜렷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이 밴드의 중심선인 한 달 이평선, 이것도 지금 뚫지 못하고 터치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아직까지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불신감이 계속해서 팽배해져 있고, 시장에서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AI 시장 수요에 대해서 그만큼이나 많이 반영이 되어 왔던 것이고, 또한 엔비디아의 매출액 상승률이 시장 기대치보다 덜하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글로벌적인 시장 인식 속에서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상승 추세로 완전하게 돌파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SML의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3분기 실적에서 지금까지 1분기, 2분기 실적에서는 10%대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3분기부터는 30% 이상의 어떤 매출액 증대가 이루어진다라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반도체 업종들의 주가 상승폭이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왜 ASML의 1분기, 2분기 실적이 10%만 성장을 했느냐? 일단은 첫 번째로 AI 시장에 대한 가격 반영이 너무 빨리 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23년에 반도체 업황이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최저점을 찍고 이제서야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 24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사실상 이 반도체 불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향으로 수요가 확인되면서 캐펙스 회복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시점이 3분기부터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청주 공장, 이천 공장,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평택 4공장, 5공장 완료 시점이 4분기로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공급 계약 체결도 12월 달로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보신다면은 이 캐파 증설이 4분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 수 있었던 분들은 알 수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이 캐파가 증설하는 거에 맞춰서 ASML의 장비도 공급이 될 것이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ASML의 장비도 사실상 3분기, 4분기부터 매출액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ASML의 실적이 30%씩 성장할 수도 있겠는데, 그 시점은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부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AI 수요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ASML의 실적은 그렇게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고평가 문제가 나온 겁니다. ASML의 실적이 나오질 않으니까 AI 산업 진짜 수요가 큰 것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왜 자꾸 ASML의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면은, ASML의 EUV 장비 때문입니다. EUV 장비는 첨단 나노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 공정 장비로서 7나노급 이하에 사용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칩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이보다 높은 나노급에는 DUV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UV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곧 AI 시장 수요와 맞물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ASML의 3분기 실적에서 EUV 장비가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가 AI 시장 수요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ASML의 3분기 실적에서 EUV 장비가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가 30% 이상의 수치로 나타난다라면은 반도체 업종들 주가 자체가 또렷하게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되면서 상승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하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